야, 브라운이 이렇게 지냈나? 오른쪽 한번 눌러주면 회생제동. 여기 오토 들어온 거 보이지? 얘는 좀 시끄러워요, 솔직히. 나는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. 지금 앞으로 쭉 나오지, 이게. 진짜. 잘 나올 때 20까지 나오고. 엄마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됩니다. 많이 안 자르고 유진이 때 동기에 있으니까. 보자, 이진아. 이 예쁘네. 아이, 귀여워. 아이, 예뻐. 자기 약했다고? 근데 많이 나온다, 카드. 그러니까 하이브들은 그냥 네 원자 같은 경우에는 더 빨리 나와. 그거는 뭐 이렇게 알아서 하이브리드 했나? 하이브리드 해가지고. 잘했어. 그럼 내년에 또 뭐 이렇게 뭐 보증금 패스 준다. 그래가지고. 우와, 바로 출고됐다. 따뜻한 K5 하이브리드입니다. 잘 있었나? 많이 기다렸나? 아유, 금방. 8시에 맞췄지? 우와. 야, 이게 등급이 뭐지? 노블레스. 노블레스 등급? 옵션 뭐 넣었지? 야, 휠이 많이 바뀌긴 바뀌었네, 예전 거랑. 역시 2025년이랑 다르네. 우와. 뭔가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이 있네. 오, 색깔. 야, 브라운이 이렇게 진했나? 엄청 진하네. 일부러. 우와. 우와, 좋군요, 신차. 와. 뒷자리도 보니까 넓네요. 이게 여기에 여기까지 들어간 거 보니까 이거 옵션 좋은 차는 맞네요. 이야, 뒷좌석 커튼도 있고. 커튼 있다고? 저거 전동 커튼은 아니고 수동으로 올릴 수 있는 커튼이거든. 나중에 네가 혼자서 운전할 때는 커튼 저거 올려놓고 타면은 햇빛 좀 덜 들어오니까. 알겠어. 야, 이게 썬팅이 팬텀 F95거든요. 괜찮네요. 블랙박스까지. 몰라, 그 사람 다 해줬겠지. 멘트 다 해줬네. 응. 아씨, 저 방향제 네가 달았나? 아니, 방향지, 누가 생각했지 또. 방향제가 좀, 야, 이 K5 안 어울리게 좀 촌스럽네. 어떻게 하겠네. 와, 방향제가 이러네. 좀 K5가 제일 좋은 게, 이전 타입에는 사실 이쪽에 이렇게 딱 거치해서 충전하는 타입이었는데, 참 사실 그게 더 편했습니다. 지금 K5를 타면서 느끼는 게 승차감이 예전에 제가 그랜저 IG 탈 때랑 거의 비슷해요. 승차감 부드럽네요. 한번 까지 해봤는데 스스로 잘 나가고 그러더라고. 그런 말을 카메라에 대고 하면 안 되고. 100km까지 밟아봤는데 괜찮았다고? 100km까지 해봤는데 괜찮았어요. 옵션이 K5 하이브리드 2.0 노블레스 25년식이고요. 스타일, 컴포트, 드라이브 와이즈, 그 다음에 외장은 스노우 화이트 펄에 내장은 마션 브라운입니다. 오, 좋네요. 딱 시그니처 가기 전에 옵션을 다 넣은 듯한 그 정도네요. 좋습니다. K5 내장재도 이제 좀 많이 고급스러워진다는 느낌이 주네. 뭐 이게 당연히 가죽은 아니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보이기에는 그렇지. 세련되고. 세련된 느낌을 주네. 확실히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평면형으로 확 넓어지니까 보기가 좋네. 이게 마음에 들어. 브레이크 밟았을 때 살짝 가는 게. 어떤 거? 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을 때 스르르 가는 게 있잖아. 부드럽게. 부드럽게 멈추는 게. 니 그리고 산타페 디젤 그거를 좀 오래 타긴 오래 탔다. 맞지? 7년 탔나? 7년, 8년 정도 타지 있는지. 여기서 우회전 들어가 보자. 이게 마음에 들어. 이거 나오는 거 있잖아. 저 깜빡이 켜면은 깜빡이 켜면은 저거 카메라 켜지는 거. 이게 아직 어색한 한 번에 안 보고 해야 되는데. 역시 서라운드 뷰까지 들어가 있죠. 서라운드 뷰가 좋아요. 운전 미숙자들이 운전 잘하는 사람들한테도 좋아요. 있으면 좋습니다. 스노우 화이트 펄 색상이고요. 아까 옵션에서 말씀드렸듯 스타일이 들어가 있고 컴포트랑
야, 좋은 옵션들 다 들어가 있죠. 저기 스타일이 들어가서 휠도 그렇지만 어우, 스타일이 멋지네요. 야, 디자인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많이 안 변했는데 조금씩 다듬어준 느낌이 듭니다. 이거 버튼도 조금 달라지긴 했네. 좀 치울까? 아, 야, 괜찮다. 있는 그대로 보면 된다. 와, 확실히 K5도 깊죠? 우와, 기원하게. 근데 이 천장 이쪽은 좀, 진짜 좀, 마감 좀 잘해줬으면 좋겠는데. 이쪽에 이렇게 좀 항상 노출되는 게 좀 너무 싫더라고요. 선도 그렇고. 아, 떼지 마라, 떼지 마라. 이거나. 그건 어차피 상처나기 때문에 그런 부위들은 그냥 가만히 놔두는 게 낫다. 이건 안 되니까. 안 되지. 이건 전동 트렁크가 아니라서. 전동 트렁크 옵션이 없잖아, 여기. 그냥 손으로 닫는 거. 그렇습니다. 노블레스에서 옵션 아무리 넣어도 전동 트렁크는 안 되네요. 그것도 좀 아쉽네요. 이게 F95인데요. F95가 가성비 서팅 필름이라고 하잖아요. 그러니까 버텍스 이런 것보다 이게 전 더 괜찮다고 생각이 들었어요. 와, 제가 추천했던 건데 친구도 역시 했네요. 이게 F95입니다. 축구면 15, 전면 30. 밖으로 잘 보이고요. 그 다음에 외부에서 안에 봤을 때도 잘 안 보이는 정도. 농도를 좀 높여도 되긴 한데 뭐 친구가 편한 대로 했겠죠. 전면도 밖에서 보면 이 정도. 근데 제가 운전하면서 봤는데 확실히 시야가 좋아요. 잘 보입니다.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버튼들은 좀 더 세련되진 느낌. 아직도 전동 타입은 아니에요. 노블레스라고. 전동 시트는 다 되고 있고요. 연비는 얼마 나오대? 평균 한 18 좀 나오거든요. 평균 18? 잘 나올 때는 20까지 나오고. 연비 만족도 좋네니. 산타페 탈 때랑 확실히 다르지? 그렇지. 이제는 기름값 걱정은 좀 덜 하겠네. 놀러 가더라도. 아, 장난 아니다. 지금 5만원씩 나왔는데 800km. 5만원인데 800km 탔다고? 야, 뒷좌석은 조금 당겨 놓긴 했는데 앞좌석을 조금만 당겨주면 애들 둘 있는 집이라도 충분히 커버 가능한, 색까지도 커버 가능한. 좋네요. 벤트 이렇게 되어 있고요. 하단 쪽에 C타입 2개 충전기 들어가 있고요. 뒤쪽에는 특별한 거 없습니다. 아이고, 무슨 실내들도 잘 만드네요. 이야, K5 좋네요. 뒷좌석 열선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. 요 커튼 이렇게 올려서 거품 가려주면 되겠죠? 그러면 뒤쪽으로 들어온 햇빛을 조금이라도 가려줄 수 있습니다. 아, 이것도 했네. PPF 조금 해줬네. 하고 화이트 색상 좋네요. 문 잠근 상태에서 홀드를 눌러. 홀드를 먼저 누르고. 홀드를 길게 누르고 있으면 시동 걸린 거거든. 하이브리드니까 소리가 안 나잖아. 그 다음에 앞에 버튼 있지. 앞으로 가는 걸. 이걸 길게 쭉 누르고 손 떼면 바로 탁 잡히거든. 브레이크가 딱 잡혀. 지금 앞으로 쭉 나오지 이게. 진짜. 쭉 나오지. 저 앞에 있어도 차까지 안 간다. 이게 윈치 있어야 하거든. 이렇게 나왔지? 나온 상태에서 뒤로 누르면 돼. 뒤로 누르면 이 손 딱 떼잖아. 봐봐래. 딱 떼면 바로 탁 잡아 보거든. 그렇네. 계속 꾹 누르고. 누르고 있어요. 잠깐 있으면 제가 한번 또 봐야겠죠. 그리고 오늘 제가 신경을 많이 썼기 때문에 광수한테 커피 한 잔 얻어 마셔도 됩니다. 광수 커피 사줄 거지? 커피 좀 빼봐. 그래, 니한테 밥은 안 얻어 먹어도 커피 한 잔 얻어 먹어야지. 아, 가죽 질감 좋네요. 가죽? 이쪽 옆에. 그러니까.
그리고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오른쪽 한번 눌러주면 회생제동. 여기 오토 들어온 거 보이지? 이게 회생제동이거든. 여기서 왼쪽 한 번, 두 번 클릭하면 2단계야. 그러면 진짜 회생제동.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잡았을 때 충전을 더 많이 하겠다 그 뜻이거든. 니 알고 있나 이거? 모르지 왜 아직까지 그것까지는. 그러니까 네가 일반적으로 탈 때 있잖아. 이렇게 하면 돼. 연비를 더 많이 더 좋게 쓰고 싶으면 이따 끌게. 여기서 오토 길게 누르면은 이거는 이제 오토 단계가 아니고 레벨 2라 그래서 그 조금 더 이제 자동 개입이 없는 네가 수동으로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그 브레이크 회생 제동으로 전기를 더 많이 끌어들이는 거고 이렇게 할 필요는 없거든. 그래서 오토 단계로 두고 이거 하면 낮아지고 높아지고 하거든. 패들 시프트를 누르면서 그럼 오토 이렇게만 두고 타도 좋아. 그러니까 이게 항상 자동 설정되지 않거든. 전기 모드를 가고 있잖아. 아 그렇네. 그러니까 이렇게 타는 게 제일 연비 향상에 좋아. 제가 궁금했던 거는 사실 이제 승차감이 얼마나 좋은가. 연비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친구 하는 말은 일반적인 주행에서 거의 뭐 18에서 20km 정도 연비가 나온다고 하니까 연비에 대해서 뭐 사실 논할 게 없네요. 너무 좋다고 하네요. 트립을 잠깐 한번 볼게요. 지금 총 주행거리가 396km인데 14.3. 물론 시내하고 그 고속주행을 섞어서 평균 주행을 본 건데 14.3. 지금 이 친구는 지금까지 한 400km까지 타면서 한 번도 회생제동 설정을 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. 물론 이제 사람이 어떤 차를 타다가 어떤 차를 넘어갈 때 그 기준이 있는데 사실 이 친구는 산타페 디젤 타다가 지금 이 차를 타고 있기 때문에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한 편이에요. 근데 사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제가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기 때문에 소음 진동을 지금 얘기해 보자면 얘는 좀 시끄러워요, 솔직히. 시끄러워요. 그렇게 조용하다는 그 생각. 조용하진 않네. 카니발 하이브리드에도 제가 뭐 방음 작업이나 하체 작업이나 이런 걸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. 근데 K5 순수 신차를 지금 타보고 있는데 진동감은 괜찮은데 지금 속도가 그렇게 높지도 않은 상황에서도 외부 소음 좀 들리는 편입니다. 창문도 잘 닫혀 있는데 내장재가 확실히 이렇게 갈색이 옛날에 새들 브라운 느낌일 거라 생각했거든요. 그러니까 좀 연한 갈색. 근데 지금 굉장히 짙은 갈색입니다. 그 다음에 드라이브 모드가 여기 있죠. 드라이브 모드도 에코하고. 보통 이제 에코, 컴포트, 스포트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에코, 에코랑 스포츠랑 마이 드라이브. 그러니까 내가 설정할 수 있게끔 바꿔놨네요. 크루즈를 아직 이용 안 해봤나? 크루즈는 어떻게 쓰냐면 예전에는 크루즈 설정을 그냥 뭐 설정하고 한 번 더 누르고 했잖아. 지금은 이거 누르면 바로 작동하거든. 그러니까 네가 고속도로나 좀 뭐 일반 도로에서 80km 이상 달릴 수 있는 도로라고 하면 이거 한 번만 누르면 돼. 알겠어. 이거 한 번 누르고 요거 아래 위로 조절하면서 가면 돼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게 차선 이탈 방지 보조거든. 이것도 켜놔. 이거 켜놓으면 좋은 게 뭐냐면 차선이 이렇게 네가 물고 가다가 옆으로 살짝 넘어갈 수도 있잖아. 그럼 이게 보조해줘. 조금 달리고 있을 땐 조용하다고 느껴지는데 그렇지. 조속 구간에서 조금 시끄럽다고 느껴지네. 도로에 따라 다른가? 일단은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지금 저속 구간이거든요. 거의 EV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와, 이거 지금 RPM을 거의 안 쓰고 전기 모터로만 가고 있습니다. 오토 모드로 두면 이렇게 전기 모터로 가거든, 이 정도로. 그러니까 네가 일반적으로 두면 엑셀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, 그러니까 엑셀을 가다가 발을 좀 떼줘야 돼. 맞다. 그러니까 일정 관성으로 갈 수 있는 시점이 되면 엑셀 봐봐, 지금 봐봐. 엑셀 밟았잖아. 밟은 상태에서 엑셀 발 뗄게. 떼면은 봐봐, 여기서 쭉 낮아지면서 여기 EV 모드 불 뜨거든. 그럼 전기 모터로 가는 거라. 그럼 여기서 조금씩 엑셀을 밟아서 가면 깔짝깔짝거린다고 하거든, 우리는. 그렇게 하면 전기 모터로 더 많이 갈 수 있는 거라.
지금도 이 정도 도로는 전기 모터로 가거든. 그러니까 네가 일반적으로 지금 내가 주행한 지가 얼마 안 되잖아. 키로. 그 지금 봐봐라. 연비 10km 바로 올라가지. 이게 그러니까 효율을 극대화해서 타는 거라. 지금 선회해보고 있는데요. 오, 조향이야 사실 뭐 괜찮네요. 저희가 극 와인딩을 한다거나 뭐 이니셜 D처럼 확 날아다니는 스포츠한 주행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뭐 평범한 주행일 때만 지금 이야기를 해보고 있는데요. 이 정도면 좋죠. 전기 모터의 개입도 상당히 좋다. 근데 엔진 소음이 조금 느껴질 정도. 이제 그 뜻은 이거는 앞쪽에 뭐 좀 되던가 아니면 가울 방음을 하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. 그리고 지금 핸들을 잡으라고 계속 하는 걸 보면 제가 잡고 있는데도 핸들을 잡으라고 하는 거 보면 이건 정전 타입은 아니네요. 예전에 말했었는데 니 아마 안 지켰을 거라. 지금 니 거 주행거리 꽤 됐잖아. 이제 벌써 지금 399km네. 그러니까 1000km 될 때까지는 RPM을 그렇게 높게 타면 안 돼. 알겠어. 엔진을 위해서 좀 부드럽게 타줘야 돼. 급가속, 급감속은 하면 안 돼. 한번 돌아보겠습니다. 자, 이쪽에 온 이유는 이쪽 바닥이 조금 울퉁불퉁하거든요. 그래서 진동감이 어떤지 보려고 하는데 노면을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은 정도입니다. 중형차에서 느끼기에는 막 심하진 않아요. 그랜저보다는 좀 부족하네요, 확실히. 그랜저보다는 부족한 느낌. 그리고 친구가 가장 마음에 들어하는 건 서라운드 뷰도 그렇지만 이렇게 방향 지시등을 넣었을 때 카메라가 나온다는 거. 친구한테는 디지털 키 2 SWB 방식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알려줬거든요. 키 2개를 가지고 와서 둘 다 등록시켜야 돼요. 등록시키고 그거는 뭐 네이버 찾아보면 잘 나오니까 그거는 SWB를 쓰는 게 진짜 편하거든. 그러니까 일반 물리키도 필요 없고 그냥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자동으로 문 열리고 시동 다 걸리고 아무 지장 없으니까 확실히 전기 모터 개입을 자주 시키니까 지금 연비가 14km까지 올라갔습니다. 그러니까 일반 시내 도로에서도 가능하면 회생제동을 켜고 뭐 좀 불편하시다면 그냥 패들 시프트 오른쪽만 한번 당겨 올려서 그냥 오토 단계라만 두셔도 일반적인 연비보다는 훨씬 더 좋을 거예요. 그리고 운전에 대한 이질감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. 제 친구가 타기에는 딱 좋습니다. 일단 스포티한 느낌이고 컴팩트한 중형 세단이고 승차감 좋고 그리고 디지털 기능등 많고 딱 좋네요. 옆에 앉으면 잠이 있어. 옆에 앉으면 잠이 와. 오늘 친구가 또 멀리 왔으니까 제가 봄봄이나 이런 백다방이나 좀 싼 커피를 얻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좋은 데 가야 돼. 스타벅스 가야 됩니다. 안 됩니다. 내가 바쁘다 강수야. 내가 해봐야 된다. 7.5km 주행 시간 20분 됐는데 브레이크 못 잡았습니다. 15km 가까이 나오네요. 이거 제가 급브레이크 잡았을 때 이거 아까 같이 물건거림 없이 잘 잡힌다고? 그렇지.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제동 성능이에요. 제동 성능이 있지. 이런 경우가 몇 번 생기고 그러는데 브레이크 밀림 없이 그렇게 잘 좀 잡힌다.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잡히는 게 너무 좋았어요. 15km 정도 연비가 나오네요. 전기 모터 사용을 지금 극대화해서 한번 해봤거든요. 페달링을 좀 해가면서 괜찮네요. 연비 좋습니다. 저는 그리고 실내도 보면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, 충전과 USB 모드 지원되는 거 눌러가면서 바꿀 수도 있고요. 무선 충전 다 되고 그다음에 이거 눌러서 요거 시거잭 연결할 수 있고요. 디지털 키도 있고
그 다음에 다이얼식 기어, 오토홀드, 전자파킹, 주차보조, 그 다음에 이거 누르면 서라운드 뷰 자동으로 켜지죠. 그 다음에 그 주차보조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문인식이 있는데, 지문인식은 뭐 카페에 있을 때나 쓰기 때문에 거의 쓸 일이 없고요. 드라이브 모드 바꾸는 거 다이얼 방식으로 편하게 되어 있고, 아래로 내리면 통풍, 올렸을 때는 이제 열선 길게 누르면 꺼지게 됩니다. 이것도 1, 2열 다 1열 좌우 다 되게 되어 있고요. 이쪽에는 약간의 수납 공간이 있고. 커피 얻어 먹었습니다. 1,500원짜리 2잔. 아, 스타벅스 가니까 지금 친구가 그래도 제 와이프가 같이 먹으라고 2잔 사주네요. 이제 가보겠습니다. 문 열어도 잘 안 돼? 아, 잠깐만 봐라. 나봐라. 됐다. 열린 거잖아. 잠깐 봐라. 이걸로 잠궜을 때는 키로 잠궜을 때 키로 열어야 되고, 이걸로 잠갔을 때는 이걸로 잠가야 되고. 알겠지? 조심히 하거라.